상대적으로 세종대가 상당히 구멍이 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핫한 중앙대하고 겹치죠. 이쪽 대학들이 약간 좀 경쟁률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경쟁률이 낮아요. 계속 낮습니다. 6등급, 7등급 학생들까지도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데이 이문논술 김경민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선물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다시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데이 뿐만 아니라 대치대천학원, 대치명인학원에서 인문논술을 강의하고 있고요. 다른 논술 선생님하고는 틀리게 논술하기 전에 저 행시 가르쳤었습니다. 작년에 있죠. 67.34% 파이널 기준으로 해서 중복 포함 67.34%의 합격률을 달성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허위 과장 광고다 라고 해서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이제 제 이 내용을 신고를 했었는데, 덕분에 제 이름이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살짝 올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 감사 결과로 사실인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작년 실적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올해도 역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논술로 붙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논술 쓰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논술 원서 접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바로 이거예요. 논술 자료집입니다. 2023학년도 약식 국어, 그러니까 뭐 가천대 등등의 약식 논술뿐만 아니라 인문 논술 관련해서 34개 대학교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를요, 아이데이 카페 내지는 밴드 반드시 가입하십시오. 무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인수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봐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페이지를 이제 먼저 피시면요, 자, 이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4페이지, 5페이지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는 수능 최저, 5페이지에는 내신 실질 반영 점수에 대해서 이제 갖고 와 봤는데, 항상 이제 중요한 내용이지만 6월, 9월 모평 잘 보시고요. 6월, 9월 모평을 기준으로 해서 논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맞출 수 없느냐, 그거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대학이 경희대 한의예과 3합사. 보통 한의예과는 자주 막 그렇게 많이 쓰진 않죠. 대략적으로 가장 높은 수능 최저 3합6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성균관대 이제 글로벌 대학들하고 이화여대, 스크랜턴 학부 요거는 3합 5예요. 근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3합 6 맞출 수 있으면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서강대 쓸 수 있다라는 점. 중요한 내용은 뭐죠? 그렇죠. 사회탐구 가장 잘 나온 한 과목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대학이. 그래서 3합6을 맞출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대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3합6 어렵습니다. 홍대 있죠? 3합7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대학이 이제 2합4까지 이제 허용을 하는데, 2합4가 어려워요 라고 하면은 2합5까지 있습니다. 뭐 숙대라든가 경희대라든가. 그리고 이제 2합6, 2합7 그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6월 모평, 9월 모평 잘 보시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이쪽 부분에 있는 내용은 내신 실질 반영 점수입니다. 그래서 제 자료에 보시면은 내 내신이 국영수사해서 학교에서 이제 나온 토탈 내신 있죠.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뭐 5등급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음영이 돼 있어요. 음영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을 중심으로 해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드시 다운 받으시고요. 전략적으로 원서 접수하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자료로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일정들도 나와 있습니다. 10월 1일 날 연세대 일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2일 날 성신여대 일정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현재까지 성신여대에서는 아직 일정을 정확하게 발표를 안 했어요. 빈칸으로 이제 구성을 해놨고, 근데 이제 뭐 큰 문제는 없죠. 왜냐면은 10월 2일 날 성신여대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자료가 있는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11월 19일 날 많은 학교들이 시험을 보죠. 건국대도 보고, 경희대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인문대학들, 그 다음에 경희대 국제캠퍼스대학, 그 다음에 당국대, 뭐 성균관대, 서울여대. 그런데 요거를 이제 꼼꼼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국대하고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원서 접수하면 안 되겠죠. 겹치니까. 요거를 다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논술 학교별로, 학과별로 몇 시에 시험을 보냐,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원서 접수를 할 때 겹치는 학교들은 피해야 된다. 요 첫 번째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요, 학교의 이러한 그 논술 시험 일정을 통해서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냐, 낮아질 것이냐,
그거를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대다수의 학생들이 11월 19일 날에는 뭐 건대를 쓴다든가 그렇게 하겠죠. 그렇다면은 건대를 써버리면은 여기 나온 경희서울, 경희국제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희대학교하고 건국대 상당히 이제 그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죠. 성균관대도 아침에 이렇게 보내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단국대가 수능 최저가 없죠. 단국대를 이날 이렇게 쓸 것이냐, 요 포지션에 쓸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단국대, 철학, 법학, 행정, 경제, 무역, 경영학과 이 학과들이 경쟁률이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왜냐면은 2합4를 맞추고 2합5를 맞추고 그 다음에 3합6을 맞춘 학생들이 대다수가 성균관대, 경희대 혹은 건국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수능 최저가 없는 단국대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을 못 보잖아요. 이 시험 보러 갔을 때 이 단국대가 살짝 이제 구멍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뭐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건국대, 경희서울원, 경희국제, 성균관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희대 국제 캠퍼스에 있는 과들이 그렇게 인기 있는 과들이 아니죠. 외국어 대학입니다. 안 그래도 인기가 없는 학과인데 핫한 건국대 혹은 성균관대 혹은 경희서울원하고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경희대 국제 캠퍼스 역시도 경쟁률이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정을 피해야 된다라는 점, 일정 겹치는 학교 학과들은 쓰면 안 된다는 점, 그거 첫 번째 하고요. 이렇게 언제 시험을 보냐, 몇 시에 시험을 보냐, 그것에 따라서 경쟁률도 어떻게 될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요거를 좀 잘 자료를 보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보십시오. 11월 20날에는 또 경희대 서울2, 이게 이제 경희 서울 캠퍼스에 있는 사회계열입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뭐 서강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대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올해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하게 나와 있는 게 동국대 2포지션이에요. 네, 이 포지션. 여기 시험을 봐버리면은 이런 학교들의 학과 시험들을 보기가 좀 곤란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쌤, 질문이 있습니다. 뭐죠? 서강대가 이제 10시부터 이제 뭐 11시 이제 40분까지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10시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자,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통 11시, 10시에 시험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30분 전이 입실 완료예요. 예, 뭐 시험지 나눠주고 뭐 신원 체크해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경희대 이 학과 시험을 보고 동국대 이거를 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잘 따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끝난 다음에 바로 나올 수가 없죠. 동국대가 1시부터 정예행정, 경제, 통상 1시부터 시험 본다라고 했을 때 12시 반까지 입실 완료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만약에 2개를 본다라고 했을 때 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잘 따지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6논술이라든가 논술을 많이 쓰는 학생들은 하루에 학교를 이제 2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시간 배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월 26일 날 이때 한번 볼게요. 이때도 이제 시험들을 많이 보는데 세종대학교, 이화여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 사회계열입니다. 한양대. 그럼 상대적으로 봤을 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화여대, 한국외대 사회계열, 그 다음에 한양대를 쓰겠죠. 상대적으로 세종대가 상당히 구멍이 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좀 체크 포인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외대 사회잖아요. 다음날 보시면요, 27일 일요일 날에 한국외대 이제 인문계열하고 중앙대학교 또 같이 봐요. 딱딱. 그렇다면은 중앙대학교가 좀 핫한 대학이고 한국외대보다 좀 인기가 있는 대학이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중앙대학교 아침 경영, 글로벌 금융, 경제, 응용통계, 광고, 국제물류 이쪽으로 좀 학생들이 좀 많이 쓰겠죠. 그렇다면은 이때 시험을 같이 보는 한국외대 인문, 즉 뭐죠? 영어, 서양어, 중국학. 자, 안 그래도 비인기 학과들입니다. 그런데 핫한 중앙대하고 겹치죠. 그렇다면은 이쪽 대학들이 약간 좀 경쟁률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예, 일정들 정확하게 판단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이 경쟁률이 좀 낮아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전략적인 원서 접수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집이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면은 가나다 순서대로 34개 대학교의 모든 논술 관련된 모든 자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가독성,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쫙
펼쳤을 때 그 내용들이 다 나오도록 일부러 그렇게 편집을 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앙대입니다. 중앙대. 쫙 펼쳤을 때 중앙대 이런 자료들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착하죠? 중앙대학교 보시면요. 일정 나오고요. 수능 최저, 그리고 내신, 그 다음에 특징 다 정리를 해놨어요.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렇죠. 올해 몇 명 뽑는지 인원하고요. 그 다음에 면목 경쟁률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대학 공개 자료예요. 여러분들 대학 공개 자료. 그래서 각 대학마다 쌤이 대학 공개 자료 최대한 많은 연수를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경우는 2018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년도를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종이의 그 양은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자료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살짝 이제 자료들이 눈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아프면 아플수록 전략적인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일단은요, 대학 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자,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작년 거 볼게요. 2022학년도. 그렇다면은, 논술, 내신, 실질, 충원이 나왔죠? 이 논술은요, 합격생들의 논술 점수입니다. 그리고 내신은 합격생들의 어떤 평균 내신, 그리고 이거는 실질 경쟁률, 그렇죠.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끼리의 경쟁률, 그 다음에 이거 충원은 예비 몇 번까지 붙었느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논술 점수 있죠. 논술 점수. 가급적이면은 합격생의 논술 점수가 좀 낮은 학과를 좀 지원하는 게 좋겠죠. 2022학년도만 확인하실 게 아니고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논술 점수가 좀 낮은 하위 한 5개 대학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5개 학과 중에 같은 과가 계속 등장한다라고 하면은요, 올해도 그 학과가 논술의 합격 점수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논술이 원서 접수는요, 정시하고는 틀리게 과거의 어떤 추세 자체가 그대로 이어진 어떤 관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정시 같은 경우는 눈치 작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논술은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학생들이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원서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고 싶은 과, 뭐 미디어라든가 그런 과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은 뭐 미디어, 심리 이런 학과들은요, 경쟁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뭐 취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학과들은 경쟁률이 낮아요. 계속 낮습니다. 예. 논술 점수 이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내신 볼게요. 쌤, 중앙대학교 작년에 국어국문학과 합격생들의 평균 내신이 3.8등급 나오네요. 내신 뭐 5등급대까지 써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중앙대는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 상위 5개 과목의 석차 등급을 반영한다. 상위 5개 과목이에요. 가장 잘 나온 5개 과목을 반영했기 때문에 3.8로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대에 쓴다라고 했을 때는요, 7등급, 6등급까지도 국영수사 다 토탈 해서 6등급, 7등급. 이제 과학도 들어가니까 국영수사, 과학 다 토탈로 해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6등급, 7등급 학생들까지도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이 실질 경쟁률이에요. 실질 경쟁률. 위에 도표는요, 2022학년도 경쟁률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명목 경쟁률이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작년 국어국문학과 2022학년도 명목 경쟁률은요, 46.13대 1입니다. 46.13대 1. 후덜덜하죠. 그런데 실질 경쟁률로 보면은 4.9대 1이 되는 거예요. 4.9대 1. 그만큼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중앙대 학과들 실질 경쟁률 더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물론 작년에 수능 최저가 중앙대는 3합6이었는데 사회탐구 2개 평균이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좀 완화가 됐죠. 그러면 실질 경쟁률이 살짝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중앙대학교와 같은 인기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질 경쟁률 보시면요, 참 웃겨요. 뭐냐면은 작년에 1.61대 1 학과도 생겼습니다. 어느 학과죠? 러시아어 학과입니다. 1.61대 1. 수능 최저만 통과했을 때 논술 출제요도에 맞게 쓰고 하면은요, 수능 최저만 통과하면은 거의 붙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질 경쟁률 1.6대 1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그 입시 대입 전형에서 1.6대 1의 경쟁률이 나올까요? 근데 그게 논술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실질 경쟁률 반드시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실질 경쟁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 충원율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12.5%가 나왔는데 작년 국어 국문학과 8명 뽑았는데 그 중에서 12.5%가 예비로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충원에서 이제 0이다 라고 하면은요, 아쉽지만 예비 1번도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대학 공개 자료 요것을 좀
정확하게 좀 활용을 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써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은 논술 붙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요. 기출문제 현황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중앙대에서 작년 2022학년도 인문사회1, 인문사회2, 경영경제1, 경영경제2 이렇게 봤는데 문제들, 그 다음에 제시문들, 그리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2021학년도 문제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러한 문제 유형들을 읽다 보면은 중앙대의 어떤 문제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옆에 제시문들도 이제 정리를 해왔거든요. 작년 2022학년도 인문사회1에서 제시문이 몇 개요? 가나, 다라, 마파, 사아, 자 10개의 제시문이 나왔고 그 제시문 중에서 읽어보시면 아시죠? 조설, 명랑한 밤길,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성난기계, 긍정적인 밥. 중앙대는 제시문에서 문학작품이 많이 등장하네? 그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 내에서 어떠한 정보를 캐치해낼 수 있느냐? 이것들은요, 그 자료를 보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모든 자료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논술 원서 접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합격의 영광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권으로 끝냅니다. 한 권으로 끝내고요. 여러분들 논술 그 정보 관련해서 자료 검색 시간 최대한도로 아끼십시오.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하세요. 한 권으로 끝내기 때문에 이 한 권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IDA에서 카페 내지는 밴드에서 무료로 배부를 하니까 지금 당장 논술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은요, 반드시 IDA 밴드 카페 가입하시고 다운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문논술 김경민이었습니다.